오늘은 또 태풍 피해 시 법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네. 법무법인 누리 박경훈 변호사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보통 태풍이 오면 아무래도 손해배상, 뭐 소송이나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유형의 또 이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게 일어나는지 궁금하네요. 이번 태풍과 같이 이제 한반도를 직접 강타하는 태풍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적, 물적 피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. 네. 그런데 이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 항상 인재라는 표현이 또 따라다니잖아요. 네. 이 태풍 자체의 어떤 위력에 인간의 과실이 경합을 해서 피해를 야기하거나 확대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과실을 누가 범했는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가 있죠. 그래서 그런 다툼에 대한 해결을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로 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예. 자, 그럼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. 뭐 늦게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비행기 이용하실 분들, 사실 앞서서도 저희가 결항 소식도 많이 좀 전해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까? 일반적으로 항공사에 과실 있는 사유로 해서 결항이 됐을 경우에는 지연 시간에 따라서 뭐 환불이나 일정 추가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. 근데 태풍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일종이라서 항공사가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별도의 보상은 지급이 되지 않고요. 다만 이제 본인이 예약한 취소된 그 항공편에 대해서 예약 취소를 해서 요금을 환불받는 그 정도. 전액 환불이 가능한 그렇습니다. 거예요? 네. 그러면 뭐 비행기와 연결되는 여행을 취소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. 이거는 고객한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. 천재지변이니까. 맞습니다. 일단 태풍 같은 경우는 비행기 자체가 이륙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행 자체를 취소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는 여행객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어렵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비행기는 이륙은 되는데 여행지 현지에 뭐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있다. 이런 경우에는 여행사 입장과 고객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경우에 취소 수수료를 물릴 것이냐 말 것이냐로 요새 다툼이 또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예, 그럴 수도 뭐 지금 말씀 주신 내용 그러니까 해외에서 태풍, 뭐 허리케인,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보상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이른바 패키지 여행이라고 해서 한국의 여행사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에 이제 그곳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했다. 그런데 이 해외여행 계약에서 여행사가 이 여행객들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.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자연재해와 겹쳐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여행사가 일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개별적으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뭐 자연재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처럼 보상을 받기는 쉽지가 않죠.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통신이 워낙 중요한 시대가 돼 나서 뭐 이런 자연재해라고는 하지만 통신망이 끊기게 되면은 사실 여러 가지 경제적 피해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피해들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. 이런 경우는 보상 근거 규정 같은 게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. 주로 우리가 휴대전화, 불통 이런 경우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태풍이 왔을 때 평소에 통신사에서 어느 정도의 태풍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비 내지는 그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해 놓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책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. 만약에 통신사의 책임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상의 정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 정액을 3만 원 정도 요금을 낸다. 그런데 하루 정도 사용을 하지 못했다. 그러면 이제 1,000원 정도가 되잖아요. 어림 잡아서 그 정도 보상에 그치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 어떤 가입자가 나는 휴대폰으로 일을 하는데 휴대폰이 하루 종일 불통되는 바람에 뭐 100만 원 정도 영업 손실을 입었다. 이런 것은 이른바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는 특별손해라고 하는데 그 가해자가 이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. 그런데 통신사에서 가입자의 모든 사정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손해까지는 보상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가 왔을 때 굳이 차량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세워둔 차 인데도 불구하고 파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. 그럴 때는 어떤 보상 받을 수 있나요? 주로 태풍의 경우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문제가 됩니다. 그런데 평소에 침수될 곳이 아닌데도 그 뭐 주위를 관리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차량이 침수가 됐다.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집중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를 진입하지 말아라든지 이곳은 상습 침수구역이기 때문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 주차를 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됐다.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자동차에 관한 피해는 주로 우리가 자동차 보험으로 많이 피해 보상을 받게 되잖아요. 근데 태풍으로 인한 피해 같은 경우에는
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. 우리가 흔히들 자차보험이라고 하죠. 자차보험. 거기에 가입이 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뭐 이제는 뭐 자연재해라는 게 워낙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서요. 평소에 저희가 이런 법적 보상이라든지 조치에 대비해서 요것만큼은 우리가 좀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. 변호사 입장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태풍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면 내가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 이렇게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재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네. 평소에 뭐 시설물 관리 주체가 점검을 소홀히 해서 피해가 발생됐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 있는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또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또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또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그런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거나 관계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잘 해결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네, 네. 태풍을 비롯해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박경훈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잘 고맙습니다. 들었습니다.